자 보시면요 이제 오늘 24단원 함수 얘기해볼까? 함수. 이제 드디어 지겨웠던 집합 명제가 끝나고 이제 무슨 얘기 들어가 보자. 함수 얘기를 좀 해보자. 함수. 근데 함수는 뭐 여러분이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긴 한데요. 여기 지금 24단원에서 말하는 함수는요. 크게는 두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의 정의와 함수의 종류라기보다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은 여러 가지 함수. 이렇게 두 가지 내용만 오늘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어머님이 기다리시는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못 가겠지만. 자, 함수의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함수의 정의를 우리가 오늘 몇 가지로 할 거냐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인데 첫 번째는 함수의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알아보자. 그러니까 정확히 함수라는 게 뭐야? What is function? 식. 진짜 뭐예요? 몰라요. 함수. x가 하나 정해질 때 y도 몇 개? 또 선호가 따라하잖아. 두 개라고. 야 아무 생각 한 못하고. 개라고 그랬어? 미안해. 언주중 3학년 주소는 어때? 정해지는. 이때 우리는 x가 y에 y는 x의 함수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포인트가 뭐라고요? x가 하나 정해질 때 y도 몇 개 정해져야 돼? 한 개가 정해져야 돼. x 하나를 딱 골랐는데 짝꿍이 두 개가 나오거나 x를 하나 골랐는데 짝꿍이 안 딸려 나오거나 이런 건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함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도식화라고 부릅니다. 무슨 화? 도식화라는 게 뭐냐면 도라는 건 당연히 그림도 책에 안 나와 있는 설명이니까 나를 좀 봐주세요. 까먹었잖아 이 새끼야. 도식화라는 건 도는 그림 도자고요. 식은 우리가 식을 쓴다 할 때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지. 일종의 벤 다이어그램처럼. 함수는 항상 두 가지의 집합이 존재해요. 선택을 하는 집합이 있고 선택을 당하는 집합이 있어요. 선택을 하는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 조금 유식한 말로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선택을 당하는 집합을 뭐라고 불러요? 공역이라고 불러요. 그 정의역의 원소들이 공역의 원소들을 하나씩 고르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정의역에 1, 2, 3이라는 원소가 있고 공역에 4, 5, 6, 7이라는 원소들이 있어요. 그때 정의역이 1이 5를 고르고 2도 5를 고르고 3이 7을 골랐어. 그럼 공역에 있는 4, 5, 6, 7 중에서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은 누구하고 누구야? 그 5하고 7을 모아서 만든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다시요. 선택을 하는 애들 정의역, 선택을 받는 애들 공역,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은 치역이라고 부른다. 이해됐어? 이런 그림을 내가 도식화라고 부르는 거고 여러분이 도식화를 보고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함수의 원리를 가장 잘 이용한 기계가 하나 있다고 맨날 말씀드리는데 영어로 밴딩머신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뭐죠 선우야? 밴딩머신? 언주중 3학년 주선우 학생 밴딩머신이 뭔가요? 자판기죠. 자판기가 영어로 밴딩머신이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자고. 동전을 넣고 콜라를 눌렀어. 콜라를 눌렀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콜라가 나와야 돼. 콜라를 눌렀는데 커피가 나와. 콜라를 눌렀는데 사이다가 나와. 이건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 정도는 참아줄만해. 콜라를 눌렀는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자판기를 발로 차기 시작하겠죠. 그게 바로 고장난 함수라는 거야. 맞아요? 또는 이런 것도 고장난 거야. 콜라를 눌렀더니 1 플러스 1 콜라도 나오고 사이다도 나와. 여러분은 기분 좋지만 기계로만 보면 그 함수는 뭐 한 거야? 고장난 거지. 방금 제가 말로 한 거를 식으로 써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콜라를 눌렀더니 콜라도 나오고 사이다도 나와. 그럼 이건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또는 콜라를 눌렀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 이거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도식화된 그림을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마지막은
함수의 뭐를 보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본 상태에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전부 다 함수인 건 아니에요. 오케이?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x가 몇 개 정해질 때 y도 몇 개? 한 개가 정해져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대요. 그럼 그래프에서 내가 x를 하나 골라볼게요. 여기 x를 딱 하나 골랐어요. 그랬더니 x랑 이 점이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럼 x를 여기를 골랐어. 여기를 골랐더니 몇 점에서 만나요? x를 이렇게 골랐어.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죠? 그럼 얘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원의 방정식을 보시면 그걸 보고 원의 함수라고 안 하잖아.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x를 내가 하나 골랐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몇 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x가 하나 정해졌는데 y 값은 몇 개가 골라진 거야? 두 개가 골라진 거지.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니? 이걸 좀 더 정리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무슨 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렸을 때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만 나와야 된다? 한 개만 나와야 그게 바로 함수의 그래프다. 뭐 이렇게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는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뭐만 잘 이해하면 함수의 정의만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괜찮아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함수의 뜻. 오늘 두 가지 공부한다 그랬어. 첫 번째 함수의 정의. 세 가지 설명 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함수가 여러 가지 함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걸 보고 뭐 1차 함수, 2차 함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나눌 때 분류를 할 때는 기준이 있겠죠. 뭐 우리 학원 학생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뭐 성별을 기준으로 하면은 요렇게 남자, 여자가 되겠죠. 또는 모자를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기준으로 하면은 요렇게 두 명이 묶이고 저렇게 세 명이 묶이겠죠. 또는 뭐 안경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이면은 요렇게 묶이고 저렇게 묶이겠죠.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분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함수 본연에 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 우리는 네 종류의 함수에 대해 공부를 할 거예요. 몇 종류? 네 종류. 네 종류인데 선생님이 치매 걸렸나 봐. 칸을 몇 칸밖에 안 그리네? 세 칸밖에 안 그리네? 이유가 있어요. 두 개는요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로 묶어 다닐 거예요. 바로 1대1 함수라는 종류랑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세 번째겠죠. 항등 함수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수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 네 가지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이 조금 알고 있어야 하겠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 뭐가 제일 중요해? 이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얘네 둘의 무슨 점하고 무슨 점을 발견해야 된다?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먼저 공통점은 당연히 뭐겠어요? 둘 다 무슨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 1대1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 그럼 1대1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x가 정의역이 여러 개의 원소가 있고 공역에 여러 개의 원소가 있잖아. 근데 정의역이 어떤 원소가 딱 누굴 골랐어. 나는 얘랑 친구할래 딱 골랐어. 그럼 x1이 걔를 딱 고르는 순간 다른 원소들은 걔를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진정한 1대1이야. 오케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보통 정의역을 남자로 놓고 공역을 여자로 놓거든. 남학생들이 미팅에 나갔단 말이야. 나 저 여자랑 커플하고 싶어? 골랐어요. 이성이가 누굴 딱 고르면 준홍이는 걔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걔를 고르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1대1이라는 뜻이야. 1대1. 이해되니? 그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 x는 정의역을 말하거든요. 정의역에 두 개의 원소가 있는데 둘이 서로 뭐 해요? 달라요. 서로 달라. 그러니까 정의역이 남자 집합, 공역이 여자 집합. 남자 집합에서 남자 두 명이 나왔어. 둘은 서로 뭐해? 달라. 그 중에 x1이라는 남자가 먼저 자기 파트너를 골랐어. 그리고 x2도 자기 파트너를 골랐어. 남자가 서로 뭐 하면? 다르면 그 파트너들로 서로 뭐 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걸 세 글자로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1대1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고?
1대1이라고 불러. 그럼 1대1이 성립하는 함수들을 전부 다 모아서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이 1대1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무조건 무슨 함수라고? 1대1 함수야. 그럼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1대1 대응이라는 함수는요. 1대1 조건을 만족하면서 추가 조건이 하나 붙어요. 무슨 조건이 붙냐면 공역하고 치역이 뭐 해야 된다? 아까 공역이라는 건 뭐였어? 선택을 받는 집합. 치역은 뭐였어? 선택을 받은 집합. 그러니까 공역 중에 선택을 못 받은 애들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정의역, 남자는 3명이야. 근데 여자는 4명이야. 그럼 1대1로 커플을 맺으면 분명히 여자 한 명은 선택을 못 받겠지. 그럼 그런 함수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맞지? 정의역에 원소가 3개 있으면 공역에도 몇 개가 있어야? 3개가 있어야 딱 1대1 대응이 맺어진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면 누가 더 큰 개념일까? 1대1 함수가 더 큰 개념이죠. 1대1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1대1 함수야. 그 안에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까지 만족을 시키는 게 1대1 뭐가 되는 거야? 대응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얘들아? 이거를 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보고 이게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먼저 보자.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칠게요. X축하고 Y축을 그리시고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자, 아까 1대1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시키려면 X를 몇 개 골라야 된다 그랬어? 2개 골라야 돼? 자, X 2개 아무렇게나 골라봐. 여기 X1, X2. 그럼 X1이 고른 값하고 X2가 고른 값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1대1 만족하는가요, 만족 안 하는 거야? 만족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보고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근데 거기서 1대1 뭐까지 가려면? 대응까지 가려면 뭐하고 뭐가 같아야 돼? 공역하고 치역이 서로 같아야 돼. 근데 공역과 정의역에 대한 별말이 없으면 공역은 실수 전체, 정의역도 실수 전체야. 그런데 이 그림에서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을 볼게. 선택을 받은 애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Y좌표들이 전부 다 누구만 선택받았어? 지금 X축 밑으로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즉 치역은 뭐만 선택받았어? 양수들만 선택을 받았어.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선택받은 Y값들을 봤더니만 Y좌표들이 전부 다 누구만 선택을 받았어? 양수들. 0하고 음수는 선택을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러면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이해돼?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2차 함수 들어볼게. 그러면 1대1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요? X를 내가 몇 개 골랐어 한번. 2개 골라봤더니 걔네 둘이 고른 Y값이 뭐 해버리네? 그럼 이거는 2대1 대응이지. 1대1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없어? 하나의 Y값에 2명의 X가 달려드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게 1차 함수인가요? 얘는 가장 완벽한 뭐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일단 어디를 골라도 전부 다 Y값들이 서로 뭐 하고요? 다르고요. 공역은 실수 전체고 선택받은 Y들도 모아보니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이 그림은 뭐가 되는 거다? 1대1 대응이 되는 거다. 이해됐어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뭐를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보고 얘는 1대1 함수 그래프구나, 얘는 1대1 대응 그래프구나, 얘는 1대1이 안 되는구나를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니? 네. 그 다음 이제 항등 함수로 갈게요. 항등 함수예요. 항등식 할 때 설명했는데 항등의 뜻이 뭐야? 항상 같다. 영어로 동일시하다라는 단어 알아요? 동일시하다. identify. 맞아요? identify. 그 항등 함수를 영어로 i라고 써요. 보통 우리가 함수를 쓸 때는 fx, gx 이렇게 쓰잖아. 근데 항등 함수는 영어로 뭐가 된다? i. 왜 i라고? identify. 동일시하는 거야. x랑 y가 뭐 해지는 거야? 똑같아지는 거야. 그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y랑 x랑 뭐가 다? 똑같다. 이게 항등 함수야. x가 1이면 y도
1이고 x가 3이면 y도 3이고 x가 마이너스 루트 5면 y도 안 듣고 있는 거죠. 다시요. x가 1이면 y도 x가 2면 y도 x가 마이너스 루트 5면 y도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걸 무슨 함수라 불러? 그런데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지만 시험에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도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야. f라는 함수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더니 x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왔네? x가 나왔네.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x 집어넣으면 x 나오는 거, 이것도 무슨 함수를 알려주는 힌트다? 항등함수를 알려주는 힌트다. 마지막으로 상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상수가 뭐야? 상수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바로 y는 네모. x가 1이든 2든 3이든 상관없어. y는 항상 3이야. y는 항상 마이너스 2야. 이런 걸 상수함수라 불러요. 근데 잘 봐 얘들아. 애들이 여기서 힘들어하더라. y는 네모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얘는 방금 내가 무슨 함수라 그랬어? 상수함수라 그랬지. 애들이 질문하는 게 이거야. 그럼 x는 네모. 얘도 상수함수인가요, 선생님? 얘 상수함수일까 상수함수 아닐까? 배운 거, 오늘 배운 거에 답은 들어있어. 이 노란색 직선은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함수 자체가 안 돼. 왜냐면 아까 전에 함수의 뜻이 뭐였어?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몇 개 결정된다? 하나만 나와야 돼. 근데 이 노란색 그림은 x 하나가 모든 여자를 다 건드는 거야. 나 얘도 좋고 쟤도 좋고 저도 좋고 쟤도 좋고 쟤도 좋고. 그럼 얘는 함수의 정의에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지. 이해됐어? 선생님 초록색은 그럼 말 돼요? 말 돼. 여러 명의 남자가 몇 명의 여자한테 꽂힌 거야. 얘도 얘가 좋대. 얘도 얘가 좋대. 얘도 이건 괜찮아. 여러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를 좋아하는 건 괜찮지만 한 명의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노란색 같은 경우는 함수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됐니? 네. 자, 정리해봐. 정리가 중요해. 오늘 함수의 뭐에 대해 배웠어? 두 가지. 함수의 정의를 배운 거고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운 거야. 함수의 뜻은 세 가지로 설명했지만 결론은 하나야. x가 하나 결정되면 y도 한 개 결정되는 게 함수다. 오케이? 그걸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 그래프로 설명하는 게 있지만 결론은 그거 하나야. 그리고 함수의 여러 가지 함수를 배웠는데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항등함수와 상수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뭘 물어보냐면요. 함수의 뭐 찾는 문제? 개수 찾는 문제를 물어봐. 함수의 뭘 찾는다고? 개수.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1, 2, 3이야. 공역은요. A, B, C, D, E야.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함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함수는 몇 종류가 있는지 세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 그럼 가보자. 먼저 그냥 함수의 개수 세볼까요? 그냥 함수, 평범한 함수. 그럼 함수라는 건 뭐야? X의 원소가 Y의 원소 한 개를 뭐 하면 돼? 고르면 되는 거지. 그럼 1이 고를 수 있는 원소가 몇 개 있어? 5개 있지. 2가 고를 수 있는 원소 몇 개 있어? 5개 있지. 3이 고를 수 있는 원소 몇 개 있어? 5개 있지. 그럼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5의 몇 제곱이 돼서 총 몇 개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125개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 바꿔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그럼 1대1 뜻은 뭐야? 이 5개 중에 1이 누군가 하나를 골랐어. 그럼 2랑 3은 1이 고른 걸 고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럼 1이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 5개고 그럼 2가 고를 수 있는 거 4개가 되겠지. 뭔지는 모르지만 1이 고른 거 그거는 고르면 안 되는 거지. 그럼 3이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야? 3개 남는 거지. 그래서 몇 개 고를 수 있다? 60개의 함수가 나온다. 마지막 상수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자. 그럼 상수 함수라는 건 x값에 관계없이 한 명의 y에 꽂히는 거랬지. 그럼 얘네 3명이 전부 다 a한테 꽂히거나 b한테 꽂히거나 c한테 꽂히거나 d한테 꽂히거나 마지막으로 2에 꽂히거나 몇 가지.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까지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나올 만한 개념들, 그 개념들에 관련된 간단한 문제들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잘 남아있었으면 좋겠네. 자, 그러면 오늘 역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쭉쭉 다시 한번 개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문제가 어디 있어? 문제가 별로 없네. 166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6쪽. 166쪽에 기본 문제 24-1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4-1번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x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1, 1, 2라고 돼 있고 y는 뭐라고 돼 있어? 1, 2, 3, 4라고 써 있어요.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x에서 y로의 대응을 생각할 때 대응이라는 게 뭐냐면 짝꿍 고르는 행위를 대응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다음 중 이 중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거를 찾아보세요. 그럼 1번에 보니까 x가 누구를 골라야 되는데? x 플러스 1을 골라야 돼. 그럼 칠판 봐봐. x가 x 플러스 1을 고른다는 건 마이너스 1은 누굴 골라야 돼? 0을 골라야 돼. 그런데 소개팅이 0이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이걸 내가 도식화로 해보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은 0을 골라야 하는데 0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선택 안 해. 1은 누구 고르면 돼? 2는 누구 고르면 돼? 그럼 이 그림은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정의역에서 x 하나를 선택하면 무조건 y 하나가 뭐 해야 돼? 딸려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을 골랐더니 짝꿍이 없지. 그럼 1번은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2번에 보시면요. x는 누굴 골라야 되는데? x제곱. 그럼 역시 도식화로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1은 누구 골라야 돼요? 1은 누구 골라야 돼요? 2는 누구 골라야 돼요? 또 이거 보고 오 선생님 마이너스 1하고 1이 똑같은 거 골랐어요. 그럼 함수 아닌가요? 아니. 똑같은 거 골라도 괜찮아. 뭐는 아니겠지. 1대1 함수는 안 되겠지. 하지만 뭐는 되는 거야? 함수 자체는 얘는 뭐 하는 거야? 되는 거지. 3번 가볼래? 3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 x가 0보다 뭐 할 때는? 크거나 같을 때는 x는 뭘 골라야 된대요? x는 짝수 고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뭘 골라야 된대요? 그럼 가보자. 마이너스 1, 1, 2가 있고요. 1, 2, 3, 4가 있어. 그럼 마이너스 1은 0보다 뭐 하니까? 얘는 누구 고르면 되는 거야? 홀수 고르면 되는 거야. 홀수 누구 고를 수 있어? 1하고 3. 그럼 마이너스 1이 누구랑 누구 고르네? 1하고 3. 그럼 1은 0보다 뭐 하니까? 크니까 누구 골라야 돼? 2하고 3. 2도 0보다 크니까 뭐 골라야 돼? 2하고 3. 그럼 이 복잡한 대응은 뭡니까? 남자 3명이서 다 양다리 걸친 거죠. 이런 새끼들은 걸리면 안 된다. 알았어? 조심해. 과연 민석이가 착한 애일까? 자, 4번 가볼게요. x가 0보다 뭐 하면? 크거나 같으면 그때는 뭐가 되고? 1을 고르고 0보다 뭐 하면? 그럼 바로 귀찮으니까 할게요. 마이너스 1, 2이고요. 이 3, 4야. 0보다 큰 거는 다 1을 고른대요. 0보다 작은 얘는 0을 골라야 되는데요. 근데 0이 있어. 그럼 고를 수가 없지. 1번하고 똑같이 되니까 4번도 함수가 아니다. 함수는 누구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자, 24-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4-2번. 24-2번에 보니까 함수 f가 또 나왔다. 무슨 실수? 임의의 두 실수. 임의의 두 실수라는 건 뭐야? 아무거나 다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그 얘기야. 랜덤이니까. fx 빼기 y를 뭐라고 약속을 할 때 y 더하기 fx를 약속을 할 때 힌트 하나 더 줬네요. f1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 두 가지 힌트를 가지고서 첫 번째 뭐를 한번 구해보자. f0을 구해봐라. 두 번째는 뭘 구해봐라? 세 번째는 뭘 구해봐라?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씩 사고력이라고 해야 되나 창의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그런 걸 좀 발휘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야. 자, 포인트는 뭐라고? 무슨 두 실수? 임의의 두 실수. 임의라는 건 영어로 랜덤. 랜덤이니까 이걸 아무거나 뭐 해봐야 돼? 대입해봐야 돼. 내가 알고 있는 힌트는 요거랑 요걸 가지고서 0을 한번 찾아보자. 어떤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했더니 x에다가도 1을 집어넣고 y에다가도 1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x에 1, y에 1. 왜요 선생님? 내가 알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f1. 그리고 뭘 구하래? 0을 구하래. 힌트를 보니까 x 빼기 y 모양이잖아. 그럼 둘이 빼서 무슨 모양이 나오려면 알고 있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근데 1 집어넣어. 그럼 x에 1, y에 1 집어넣으니까 왼쪽은 뭐 나와? 0 나와. 오른쪽은 뭐 나올까? 1 더하기 얼마? f1 나오겠지. 이해됐어? f1이 얼마야?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야? 0. f0은 나온다.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인 것 같아. 왜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풀면 답이 나오는 문제는 잘 안 틀려요. 근데 이런 건 너희들이 생각을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뭘 대입해야 이런 게 나올까를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그럼 두 번째요. 뭐를 만들고 싶대요? f-1이요. 내가 알고 있는 힌트는 지금 f1하고 방금 전에 뭐도 구했어? f0도 구했어. 그럼 0하고 1을 가지고서 마이너스 1을 만들려면 x에 뭘 집어넣고 y에 뭘 집어넣지? 됐어요? 그럼 x에 0, y에 1 집어넣으니까 좌변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그 다음 우변은요? 1, 0. 맞아요? 근데 f0은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 0. 그럼 f0이 0이니까 1 더하기 0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마지막 f 뭐를 알고 싶대? 그럼 얘하고 얘를 가지고서 뭘 만들어봐라? 2를 만들어봐라. 그럼 뭘 집어넣으면 될까? 2라고 x에 1 집어넣고 y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 왼쪽은 뭐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요? 마이너스 1 더하기 f 1이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럼 f1은 방금 전에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썼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센 수학에 보면은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임의의 주실수 집어넣는 문제 여러분이 보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풀어준 거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네. NO! 자기 손으로 풀어서 자기가 맞아야만 자기 거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 이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 한 가지 오해가 생겨요. 무슨 오해가 생겨? 뭔가 내가 오늘 수업을 다 알아들은 것 같은 느낌이 생겨요. 문제는 뭐야? 그건 느낌이야, 느낌. 내가 알아들은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알아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반드시 누구 걸로?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 그게 뭐야? 문제 푸는 거야. 오케이? 센 수학 꼭 오늘 풀어보셔야 돼. 피곤하셔도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오늘 수업 끝나고 남아서 스카 가가지고 12시까지 풀다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사실은. 이해됐어? 내일 해야지? NO! 내일로 미루는 순간 안 하게 됩니다. 어떤 어머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자기 딸이 있는데 딸 좀 제발 좀 스카에 붙잡아보래 12시까지. 그냥 강제성을 띄고 해달래. 근데 그 딸이 내가 한마디에서 뭐라고 한 거야 선우한테? 뭐라고 했을까 내가? 그 엄마한테 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선우야? 선우 엄마한테 내가 뭐라고 했을까? 어머님 말씀도 안 되는데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님은 지지 않으셔. 나한테 또 뭐라고 했게? 선생님 말은 들을걸요? 제 말 들었으면 그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랬더니 네 하고 그러니까 서로 민망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항상 이 점수 얘기로 들어가면 민망해서 서로 간에 힘들어. 부탁할게. 나를 위해서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어차피 너희들 인생이잖아. 맞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이거 못 풀어도 인생 하는데 지장 없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들이밀어봐. 소진이 엄마 빼고 다 못 푸셔. 그잖아. 정석 들이밀어봐. 지금 다 기억 못 하신다고. 뭐 방정식 이런 건 좀 기억하시겠지만 엄마한테 집에 가서 엄마 1대1 대응이 뭔 줄 알아? 엄마가 안다. 그럼 내가 10,000원 줄게요. 훌륭한 어머님이십니다. 근데 방정식 같은 건 좀 기억해도 이런 거 모르신다. 까먹으셨다. 그래도 인생 사는데 지장 없어.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해. 너희들 좀 있으면 고등학교 가죠? 이제 3월달에 고등학교 가면 좀 이제 친구들 헤어지는 친구들 생길 거야. 그러다가 3년 뒤에 수능 끝나고 오랜만에 언주중 3학년 동창을 만났어. 3년이 지나지. 걔가 변해 있을까 안 변해 있을까? 절대 안 변해 있어.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 넘게 지났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요. 한잔 술 먹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할까요? 고등학교 때 있은 얘기해요. 술 먹고 막 기분 좋아요. 뭐 하는 줄 알아요 남자들? PC방 가요. PC방 가서 뭐해요? 롤 해요.
안 변해요. 나이가 30대고 결혼하고 애 낳아도 안 변해요. 남자만 그럴 것 같아? 지집 애들도 똑같은 거야.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유일하게 변할 수 있는 게 너희는 10대 때야. 그래서 뭐가 중요해? 지금 여러분이 연습해야 되는 건 수학 문제 푸는 연습이 아니고 내 인생을 열심히 사는 연습을 하는 거야. 중학교 때 지각하던 년들이 회사 가면 지각 안 할 것 같아요? 똑같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꼬라지를 보면 여러분이 10년 뒤에 무슨 직업을 가질지 나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대충 보이는 거야. 아직 안 늦었어. 10대 때는 변화가 가능해요. 열심히 사는 연습을 하는 거야. 열심히 사는 연습.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고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어른들이 열심히 안 살더라라는 거야. 생각보다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살더라라는 거야. 그 말을 돌려 말하면 여러분이 조금만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조금의 벽이 좀 높아요. 몇 명 보여. 내가 볼 때 우리 학원에 몇 명이 보여. 싹수들이 보여.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나 제일 짜증나는 게 자기 입으로 열심히 한다는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세요? 어제도 스카 와가지고 몇 분까지 정말 듣고 싶잖아요. 열심히 하면요 내가 항상 먼저 말하잖아. 열심히 하네. 내가 열심히 살면 주위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내 입으로 나 열심히 엄마 나 요새 엄청 열심히 해. 말 안 해도 엄마가 먼저 너 무슨 일 있니? 엄마가 먼저 물어봐. 최근에 엄마한테 그런 말 못 들어본 친구들은 미안한데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말하지. 저희 엄마는요 제가 열심히 해도 인정을 안 해줘. 개소리야. 엄마가 인정해줄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게 쌓이면 20대 때 완벽하게 이렇게 발휘하는 거죠. 10대, 20대 때 튀어나가는 용수철이요. 계속 누르는 거야. 계속 누르는 거야. 많이 누를수록 튀어나가는 거야. 꼭 공부 안 해도 돼. 꼭 대학교 좋은 데 못 가도 괜찮아. 대신 성적이 안 올라도 끝까지 공부해보라고. 너무 잔인한 말이라 미안해. 성적이 안 오르는데 공부하는 것까지 잔인하게 어떻겠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느껴보고자 내년에 수능을 보겠다는 거 올해. 한번 나도 보려고. 제가 사회문화에 도전합니다. 내년에 사회문화 인강지를 찍는다. 이제 사회해보 재밌으면 수학 때가 쳐야지. 야 사회같이 널러먹는 게 어딨어 하면서 조만간 만나요. 사회 선생님. 다시 말할게. 이 문제가 그 정도로 뭐하다? 중요하다.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공부해서 풀리는 문제는 다른 친구들로 맞춰요. 이 문제는 공부한다고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진 않지만 많이 풀어보고 많이 생각해보면 생각이 뜨여. 알겠니?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지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게 바로 수학하야. 수학상하고 수학하는 느낌이 달라. 수학상은 철저히 뭐야? 계산. 노가다 하면 답 나오지. 우리 소진이 그런 거 잘하잖아. 생각 잘 안 하고 무조건 때리면 답이 나올 수 있잖아. 수학하는 안 그래. 집합이 그랬고 명제가 그랬고 함수도 그래.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돼. 당장 답이 안 나와도. 오케이? 꼭 센 수학 해보세요. 제 말 듣고 해보시면 이거 보일 거야. 센 수학의 이 유형이 하나가 쫙 한 줄이 있어요. 4문제 정도. 꼭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넘겨서요. 쭉 넘어가요. 오늘 문제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죠? 문제가 별로 없어요.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172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72쪽 24-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4-3번 문제. 자, 24-3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두 개의 집합이 있대요. X는 뭐라고 써있고? 1, 2, 3, 4, 5. 1, 2, 3, 4. 1, 2, 3, 4. Y는 뭐라고 써있대? 1, 2, 3, 4, 5. 1, 2, 3, 4, 5. 자, 그럴 때 F 땡땡 X에서 Y. 이게 지금 한국말로 번역하면 X에서 Y로의 함수 그런 뜻이야. 오케이? X에서 Y로의 함수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X하고 Y 쓰고 위에다가 F라고 쓰기도 해요.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건 소진아 X의 원소들이 Y의 원소를 선택한다는 뜻이고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말이야. 자, 그럼 거기서 X가 누구를 골랐대요? 그럼 여러분의 너무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지. fx는 얼마다? x 플러스 1. 근데 문제는 뭐래요?
함수 f의 그래프를 뭐로 나타내어라? 집합으로 나타내봐라. 그럼 집합으로 나타내면은 일단 무슨 괄호 열어야 돼? 중괄호 열어야지. 그럼 1은 누구 고르는 거예요? 2 고르는 거고 3은 누구 고르는 2는 누구 고르는 거예요? 3 고르고 3은 누구 골라요? 4는 누구 골라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함수를 집합으로 나타내는 거야. 1이 고른 거, 2가 고른 거, 3이 고른 거, 4가 고른 거. 이번에 보니까 이거의 그래프를 어디에 나타내봐라. 그럼 좌표 평면에 절대로 선으로 이어주시면 안 돼요. 점으로 1,2, 2,3, 3,4, 4,5 점을 4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니까 F에 뭘 구하래요? 치역. 치역이라는 건 이 공역들 중에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 1이 2를 고르고 2가 3을 고르고 3이 4를 고르고 4가 5를 고르니까 선택을 받은 애들은 2, 3, 4, 5가 되겠지. 얘네들을 묶어서 쓰시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넘겨서요. 176쪽에 딱 하나 나왔어요. 아우 짜증나 죽겠네요. 문제 한번 4번 마지막 볼게요. x는 뭐고요? a, b, c고요. y는 뭐래요? 1, 2, 3이래요. x에서 y로의 함수는 몇 개냐? 그럼 a가 고를 수 있는 거 3개, b가 고르는 거 3개, c가 고르는 거 3개니까 몇 개? 27개겠죠? 그 밑에 2번 문제요. 1대1 대응은 몇 개냐? 그럼 몇 개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개가 되겠죠. 정석이 조금 여기를 힘을 많이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안 풀어진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습 문제에도 없네. 진짜 망했다. 자 미안한데 이 정도만 가지고 절대로 수업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문제 제가 대표적인 거 2개만 좀 풀어주고 싶거든요. 수학학 책이 센 수학학 가져온 사람 있니? 나도 보여줘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정석 수업을 진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빠진 줄 몰랐네. 정석이 좀 그래. 요즘 트렌드가. 있는 사람들만 보세요. 있는 사람들만.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기. 센 수학 80쪽, 81쪽에 센 수학 81쪽에 보시면요. 센 수학 81쪽에 유형 7번이라고 있어요. 유형 7번. 유형 7번에다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별표를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난이고 그냥 별표 좀 쳐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거기 4문제가 있는데요. 4문제를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게요. 이런 거 처음이죠. 그만큼 중요한 거고 정석에서 문제를 너무 조금 만들어 놓은 거야. 요즘 트렌드에 뒤떨어졌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자 501번부터 제가 하나씩 좀 볼게요. 501번에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거기 지금 4문제가 하나의 유형으로 묶여 있지만 그 4문제가 다 다른 유형이에요. 그 4문제 따로따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유형이 거기 501번에 써놓으면 좋겠어.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써주세요. 직사각형 모양. 그게 뭐냐면 x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y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나와 있는 모양이야. 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문제에서 정의역을 부등식으로 줘요. x가 여기서 여기까지다. 저는 그냥 명확한 숫자로 안 하고 a, b라고 할게요. 공역도 알려줘요. y는 c, y는 d. 그런 다음 항상 무슨 함수를 주냐면요. 항상 1차 함수를 줘요. fx는 mx 더하기 n이다. 얘가 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뭐가 되도록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뭐 m의 범위나 뭐 n의 값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답은 되게 쉬워요. 답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결국은 답은 2개야. 이 직사각형 보여 안 보여? 정의역이 A에서 B까지니까 이 A, B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고 공역도 C에서 D니까 이 벗어나면 안 돼. 노란색 직사각형 안쪽에서만 함수가 그려져야 돼. 그럼 기울기가 양수라는 조건에서 우리는 3종류의 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 몇 종류의 직선? 3종류.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되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3종류의 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 기울기가 양수라는 조건에서.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답이다? 느낌상 몇 번이 답 같아요? 2번이 답이라는 거야.
근데 답이 2번이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1번, 3번이 왜 안 되는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오늘 수업이 완벽히 이해되는 거야. 먼저 1번 그래프를 보시면요. 셋 다 직선이니까 당연히 1대1은 맞겠지. 근데 1번은 왜 1대1 대응이 안 되냐면요. 공역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뭐 해야 돼? 그럼 공역은 C에서 D까지인데 1번처럼 그려지면 선택한 y 값이 이 점의 y좌표부터 여기의 y좌표까지 이만큼만 선택을 받은 거야. 공역은 이만큼인데 치역은 이만큼이야.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인 거야. 1번처럼 이 중간에 가면은 이거 뭐다? 1대1 함수다. 2번은 1대1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완벽히 같으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3번은 함수가 아니에요. 3번은 뭐가 아니라고? 오늘 배운 대로 얘기해보자. 함수가 뭐였어? x가 하나 정해질 때 y도 무조건 하나가 정해져야지. 그 말은 x가 뭐에서 뭐까지는 a하고 b 사이에 있는 모든 놈들은 자기 짝꿍을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x 있다 줘. x. 그럼 흰색을 따라가면요. 얘는 누구 골라야 돼? 이 새끼 골라야 되는 거지. 근데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골라야 돼? C하고 D 사이에서 골라야 되는데 자기 짝꿍이 그 안에 없는 거야. 그럼 이만큼의 x 값들하고 이만큼의 x 값들은 자기 짝꿍을 고를 수가 없지. 그럼 그건 1대1이고 지랄이고 뭐가 안 되는 거야? 함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야. 이해됐어? 정의역이 범위가 나오고 공역도 범위가 나올 때 직사각형을 그리시고 그 직사각형에 뭐를 체크하시면 대각선을 체크하시면 그게 바로 1대1 대응이 되는 거다. 이해되니? 두 번째 유형 가볼게요. 두 번째 유형은 502번입니다. 502번에 보시면요.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인데 구간이 하나 나오고요. x는 얼마라는 구간이 나와요. 그리고 왼쪽도 오른쪽도 둘 다 1차 함수가 나올 때 하지만 오른쪽 왼쪽 둘 다 뭐가 나온다고? 1차 함수가 나와. 그럼 여기도 1차 함수 여기도 1차 함수일 때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런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조건이 두 개가 붙어. 몇 가지 조건? 지금 다 필기하셔야 돼 얘들아. 유형별로 다 달라요. 501, 502, 504. 501번은 직사각형이라고 써놓으셨어야 되고 대각선이라고 써놓으셨어야 돼. 2번은요. 자, 조건이 두 개로 붙어요. 첫 번째, 왼쪽과 오른쪽에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왼쪽에 나오는 1차 함수랑 오른쪽에 나오는 1차 함수의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뭐가 같아야 된다고? 만약에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되냐? 이런 V자 모양이 나와버리면요. 1대1이 안 되는 거야. 왜 1대1이 안 돼? x가 서로 다른데 똑같은 y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V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x는 a를 기준으로 좌우에 여기도 1차 함수, 여기도 1차 함수가 나올 때 1대1 대응이 되려면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두 번째. 지금 함수가 달라지는 구간이 이 x는 a에서 달라지는 거죠. 그럼 그 경계에서 둘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만큼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면 큰일 나요. 왜요? 공역이라는 건 지금 전체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중간에 비어있으면 치역은요. 여기하고 여기만 치역이 되겠지. 이 사이는 뭐 해 있어? 떨어져 있지. 그럼 공역과 치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됐어? 몇 가지 조건? 두 가지.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경계에서 뭐 해야 된다? 만나야 한다. 만나야 한다. 그럴 때 이 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1대1 대응. 세 번째가 조금 애들이 힘들어하는 건데 그 503번입니다. 503번에 보시면 뒷줄로 가보시면요. 몇 차 함수가 나와 있어요? 2차 함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1대1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야. 대신 구간을 잘 보시면요. 항상 이렇게 나와. x도 뭐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다. 그럼 x가 3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오른쪽을 말하는 거야.
y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보다 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영역만 생각하자는 거야. 이 영역에서 몇 차 함수를 두었을 때 2차 함수를 두었을 때 그 2차 함수가 뭐가 되려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반드시 그 2차 함수가 2점을 지나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차 함수 전체를 보면 1대1이 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빗금친 부분만 보면 이 부분만 보면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반드시 두 범위의 교점을 지나가야 합니다. 3,2를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소진아. 3,2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건 또 안 되는 거지. 왜? 그럼 또 이 부분들이 자기 짝꿍을 골라 못 골라? 못 골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함수가 또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을 제가 따로따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무슨 문제? 직사각형 박스 문제. 두 번째 유형은 뭐? 경계를 기준으로 1차 함수, 1차 함수 두 개 나오는 거.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되고 경계에서 만나야 한다. 세 번째 몇 차 함수가 나오면 2차 함수가 나오면 두 x와 y의 범위의 교점을 반드시 그 2차 함수가 뭐 해야 된다? 지나가야 한다. 근데 지나가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는 거 포인트? 두 가지. 그 중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마지막 건 안 할게요. 무슨 값 문제 나왔어요? 그럼 절대값 나오면은 그 502번하고 똑같은 거지. 502번은 대놓고 범위를 준 거고 504번은 너희들이 범위를 만들어야겠지. x가 3보다 클 때랑 x가 3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또 1차 함수 두 개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근데 저거를 구분을 어떻게 축? 또 축으로 하는 거죠. 꼭지점이 이 점보다 그러니까 3보다 왼쪽에 있어야겠죠. 축이. 그렇게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 센 수학을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 숙제로 내드리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왜냐면 정석에는 안 다루었거든. 그러니까 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야.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정석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개념 알고 정확히 이해하면 좋지만은 한번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따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석에는 지금 항등함수, 상수함수 문제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센 수학을 통해서 좀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제가 그 아까도 말했지만 정석은 좀 잘게 쪼개놨다 그랬지. 센 수학 편김에 말씀드리면 오늘 어디까지 공부한 거냐면요. 센 수학으로 말하면은 83쪽까지 얘기한 거예요. 83쪽에 513번까지. 거기까지가 오늘 숙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랑 역함수까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